박 PD의 픽. 고아라는 죄가 없다. 아니, 고아라가 누군가요? SM엔터 이수만 아재가 이연희와 더불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이끌 기대주로 지목했던 배우입니다. 아, 배우군요. 응답하라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나와서 꽤 인기를 얻었죠. 그런 그가 최근 특정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욕을 먹고 있대요. 아이고, 연기를 못해서요? 물론 고아라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라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제3자가 봤을 때도 저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동정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오호. 좀 복잡한데요. 참고로 고아라 씨가 응답하라 출연 이후에는 연기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고아라 팬분들 오해는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투자자는 울상입니다. 급기야 회사 오너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임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악재, 그리고 악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겹 악재 와중에 이 회사가 유명 연예인인 고아라를 내세워 TV 광고를 하고 있네? 그것도 건강기능식품이네? 이쯤 되면 투자자를 제대로 매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텐데, 문제 회사는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금융위가 최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인데, 2020년 초만 해도 5,000원짜리에 불과했던 신풍제약 주가, 근데 그해 9월 21만 원까지 폭등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몇 배가 뛴 건가요? 한 40배 되는 거죠. 40배. 예, 40배가 넘게 뛰었네요. 당시 회사 시총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위는 주가가 치솟는 시기,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주가가 뛴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하고 음식도 시켜 먹고 한 번 걸리면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어야 했는데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이보다 큰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치료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풍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말라리아 치료제를 전문 용어로 약물 재창출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다고 했습니다. 약물 재창출.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는 약물의 용도를 살짝 바꿔가지고 새로운 치료제로 만든다. 이러한 뜻인데, 아스피린 같은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만들었을 때랑 지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용도가 꽤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더 대표적인 게 비아그라 아닙니까? 예, 비아그라도 아주 좋은 예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임상은 지지부진하고 아직 임상 3상 결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임상 3상이 잘 돼서 치료제가 나와도 부족한 판에 아직도 임상 3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죠. 어제 기준으로 15,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10분의 1토막이 난 건데, 시총은 10조 원짜리였던 게 어느덧 8천억 원 수준으로 바짝 줄었습니다. 물론 당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던 기업들
꽤 있었어요. 하지만 신풍의 경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미가 18만 명이나 유입이 됐습니다. 유독 신규 투자자가 많았어요. 아, 진짜 신풍이 불었었군요. 이 이름 때문인가요? 사실 신풍 주가가 추풍낙엽이 된 데는 오너 비리가 포화선이 됐습니다. 작년 서울중앙지검이 신풍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의약품 원료 단가를 부풀려서 직원들한테 복지로 투자를 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비자금을 땡겼다는 겁니다. 검찰이 파악한 비자금 규모는 57억. 결국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하더라 이후에 온갖 악재만 쌓였고 그 결과는 10분의 1 토막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TV를 켰더니 고아라가 다른 제품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거 먹고 건강해지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일까요? 아이고, 이 광고 보신 분들 고아라가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건강이 더 나빠졌겠죠? 무엇보다 신풍제약은 전문 의약품을 주로 만드는 제약사였습니다. 그런데 TV 광고와 같은 홍보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고아라를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됐을 만큼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하지만 사기에는 너무 비쌌던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서만 8조 원 가량이 증발됐습니다. 아이고, 경불진에선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2달 전 황제주에 등극했을 때 에코프로에 대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줄고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향후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에코프로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유행 따라 하는, 옆집 아저씨 따라서 하는 투자 삼가는 게 좋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개미들은 여전히 이들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시총이 20일 종가 기준으로 25조 4,800억 원이에요. 지난달 31일 대비 7조 9,883억, 약 8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주가는요, 23.8%가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7일 종가 기준 99만 원, 그리고 그 다음날 111만 8천 원을 찍으면서 황제주에 등극합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153만 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인 8월부터 내림세가 뚜렷해지더니 지난 11일 종가 기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황제주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13일에는 80만 원 선까지 밀립니다. 어제도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6.17%. 자회사 에코프로비엠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코스닥 1등을 하곤 있지만 이달 3조 6,600억 원의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7월만 해도 58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8만 원 선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꽤 많이 떨어졌네? 그럼 오를 때 된 거 아니야?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죠. 가을 들어서 이른바 밈 주식, 테마주 열풍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인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 PD님, 고난의 7, 8월입니다. 벌써 한낮에는 땀으로 옷이 젖어요. 이참에 몸보신 해야죠. 근데 삼계탕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둘이서 인삼주라도 한 잔 하면 5만 원. 어이쿠야. 그럼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불이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3종의 원료, 영양 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합 기능성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하나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불이오 비타민 모두들 드시고 올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네이버에서 불이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코스피는 이미 2,500선이 박살났고 코스닥은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코프로 이 그룹 내에서 악재가 있는데 비상장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머티리얼즈의 상상 누구나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는데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중복 상장 논란이 있느냐? 머티리얼즈의 매출 대부분이 에코프로 BM에서 나옵니다. 왜냐? 에코프로 BM의 원료를 납품하거든요. 뭐 전형적인 내부 거래 아닙니까? 즉 머티리얼즈의 주요 실적이 이미 지주사인 에코프로와 형제사인 에코프로 BM의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데도 개미들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전히 2차 전지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이달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2,200억 원이나 샀습니다. 에코프로도 1,810억, LNF 1,440억. 뭐 대표적인 2차 전지 주식들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양자 컴퓨터, 상온 초전도체, 맥신, 이른바 밈 주식, 테마 주식의 발전사이자 현대사죠. 물론 해당 산업과 주식이 유망하거나 실제로 번창을 했고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늘리는 건데 과연 이들 주식 샀다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개미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한두 번, 많게는 10번 중에 9번 재미를 본 개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에서 그동안 벌었던 걸 다 잃었던 개미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신풍제약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사랑하는 에코프로, LNF, 포스코, LG 엔솔 이런 2차 전지 주식의 주가가 바이오 주가처럼 신풍처럼 반토막 10분의 1 토막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카카오 주식 한때나마 안 샀던 분들이 계실까 싶은데 25일 어제 45,000원을 찍었어요. 근데 불과 2년 전이었던 2021년 6월 17만 4천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누가 4만 5천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범수엉아는 예상했을까요?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데 하물며 아직까지 극소수가 관련된 테마주는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전기차 점유율 여전히 5%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밈주식, 테마주식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 딱 하나 희망이 있죠. 바로 레디비입니다. 레디비. 냅두는 거죠. 레디비 하려면 은행 돈 아닌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고요. 내 돈이더라도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윳돈이어야 합니다. 고집이 세신 분들, 나는 테마주 아니면 안 된다는 분들은 반드시 내 돈, 여윳돈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테마주, 밈 주식 거들떠 보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경부처에서 늘 강조하듯이 해당 기업과 동지가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동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밈 주식, 테마 주식과는 동지가 되기 힘들다는 거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참 묘하죠. 사람은 실수를 하면 배우는데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마련인데 이상하게 주식,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에서만큼은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